안녕하십니까. 살다 보면 남에게 신세를 지거나 은혜를 입고도 배신을 떡 먹듯 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적폐청산보다 그런 쓰레기부터 청소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 시간으로 2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을 염두에 둔 인도 태평양 영내 동맹 강화를 대외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특히 우리로서는 반도체 등 신기술에서 미국의 우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협조하는 문제,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한 인도 태평양 영내 동맹인 쿼드에 동참하는 문제, 그리고 코로나 백신의 안정적 확보 문제가 복합적으로 뒤얽혀 있어서 회담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들려오는 외신 보도를 보면 바람직스럽지 않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 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국빈 방문도 아니고 공식 방문도 아닌 공식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맞이하는 미국 측의 의전과 예우 등급이 좀 떨어진다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외교 의전과 예우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와 직결되는 쿼드 문제와 관련한 소식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쿼드, 즉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 참여 요청을 한국 정부가 거절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CSIS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빅터 차 박사는 21일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한미 동맹 평화 컨퍼런스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쿼드의 일원으로 초청했지만 서울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차 박사는 서울은 아시아 영내 다자간 이니셔티브를 대할 때 소위 안보 딜레마에 사로잡혀 있다. 지금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경쟁 시대에서 어떠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니셔티브에 가입하면 중국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사드 논란 중에 그랬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영내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고립되는 현재 추세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함의는 한국이 앞으로 혼자서 중국을 상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급망, 5G 네트워크 및 규범에 근거한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혼자 상대한다는 것은 동료 민주국가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차 박사는 시간을 끄는 방식은 한미 동맹에도 좋지 않다. 시간을 끌면 보다 큰 중국의 압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다자 그룹 참여를 막지 않고 있으나 한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 침체도 이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쿼드와 같은 그룹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표명한다면 일본이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중국 강경 발언을 넣으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강경 노선 참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공동성명문에 넣는 것은
피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신을 확보하는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둔 20일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을 한국에 지원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세계와 공유하겠다고 밝힌 파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2천만 회분 가운데 일부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미국 행정부 내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24시간 앞둔 시점에서도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에 백신을 공유할지를 놓고 답변을 미룬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백신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이를 감당할 의료체계 등에서 한국보다 훨씬 열악한 나라가 열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도는 하루 평균 34만 명이 확진되고 4천 명이 숨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은 하루 확진자가 3천 명 내지 6천 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하루 확진자가 6만 3천 명, 아르헨티나는 2만 3천 명에 이르는 등 남미와 카리브해 국가들도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손을 써야 할 형편이라는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자리에서는 매우 인상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담긴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내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94살의 랠프 퍼켓 주니어 예비역 대령에게 한국전쟁 참전 영웅이라는 명예훈장을 수여한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 최고의 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행사를 갖는다는 것은 함께 피를 흘렸던 한국전쟁 때부터 시작된 한미 혈맹 관계를 기억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자는 무언의 메시지였다는 뜻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때 우리를 침략했던 원수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처절한 파괴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신음하던 우리를 구해주고 오늘의 번영된 한국이 되도록 이끌어준 은혜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일깨워주는 뜻깊은 드라마를 본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살다 보면 신세를 지기도 하고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해코지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배신을 떡먹듯 하는 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함께 살 수 없는 쓰레기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적폐청산보다 쓰레기 청소부터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